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정원입니다. 네, 지금 한참 그 분양 시장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이 하더니 최근 들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뭐 해외 전쟁 등 여러 가지 이런 대외 변수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해서 이제는 분양 시장에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 듯합니다. 좀 뭐 강명, 수원 등 일부 단지에서 미달도 나오고 해서 이 관련 단지들 관련해서 김효선 L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참 지금 분양시장 열기가 최근에 뭐 좋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온도차가 난다. 이런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위원님 좀 미달되는 단지도 나왔다는데 수도권에서도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한 불과 1개월 네.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청약시장 굉장히 훈풍 분다. 네네, 이런 그랬죠. 식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네. 시장에서 심리가 조금씩 꺾이는 예, 그런 예. 분위기고요. 그게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광명 지역을 대표적으로 네, 좀 말씀드릴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9월 초만 하더라도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한 단지가 네네. 예상을 뛰어넘고 이제 완판이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 그게 똑같은 강명 자이도 샤프레나 네네. 이 청약 통장이 지금 뭐 기사에 나와 있지만 4,400여 개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5월이었잖아요. 네, 그건 5월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강명 또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네네. 분양가가 뭐 거의 서울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네네. 이제 완판이 돼서 네. 정말 신축에 대한 청약시장에 대한 되게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가격보다 오히려 1억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광명 트리우스가 분양을 네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일부 그 평형대들이 미달이 나는 그런 네네네. 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억대가 사실은 저희가 그냥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분양가가 이 경기권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강명 10억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10억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월 달에는 네, 맞아요. 완판이 됐는데 지금 이제 미달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마감 실패한 거네 네. 그러니까. 광명이 사실 분상제 지역이었던 곳이라서 작년만 하더라도 뭐 분양가가 7억대, 8억대 했던 게 올해 10억이 넘어 버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도 네네. 완판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고 뭐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없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은 또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서. 근데 이게 네. 위원님 그 제 생각인데 갑자기 그러면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올랐고 뭐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도 네. 갑자기 이래 1, 2억을 막 이렇게 뭐 수시로 올릴 만큼 실질적으로 원가가 올랐나 아니면 그 이런 건설사들이 좀 여러 가지 다른 뭐 지금 GS도 뭐 앞서 여러 악재도 있었지만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거야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공사비 자체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표준 공사비는 뭐 700만 원, 800만 원대 이렇게 나오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1,000만 원 육박하는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조합원들 간의 또 이익 같은 것들이 네네.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이게 비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단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비용을 다 반영하다 보면은 고분양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이 예, 또 금리 자체도 건설사들도 높고요. 꼭 네. 마진을 높이려기 하나보다는 뭐 지금 진짜 원자재 값 플러스 인건비 이런 게 너무 올라서 네. 이 정도는 분양해야 된다.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사업성이 나오더라도 분양이 안 될 지역들은 아예 공급이 네네.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진짜 큰 청약 경쟁을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고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건설사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막 난리 나고 이랬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면 강명 1순위 마감에 요번에 실패하고 지난 17일 날 그 아까 말씀하셨던
트리우스가 517가구 네. 모집에 뭐 4대 1을 그래도 기록을 했는데 4.72대 1. 네네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타입 중 5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여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분양가가 높았던 게 주 요인으로 지금 여기는 꼽히는데 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83m 제곱 기준으로 11억 8,600이니까 사실상 12억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옵션, 정도면 위원님 네, 그, 옵션 비용 끼고 하면 뭐 그 네. 서울 외곽은 살 수도 있는 돈 아닌가요?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뭐 서울 도심부에서도 구축들은 잘 고르면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사들은 뭐 이렇게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적정 마진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사업이 안 될 지역이면 아예 시도도 안 하겠지만 네. 광명이 뭐 준서울이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한번 방송했던 네. 적이 서울 보너스고. 네, 맞습니다. 네네. 뭐. 뉴타운이고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기도권도 다 그렇진 않지만 뭐 광명이라던가 뭐 안양의 일부 지역이나 네네. GTX 호재 지역 위주로는 네네. 그 과거에 호재가 나왔을 때 서울 가격 육박하게 호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게 호가가 한번 찍힌 지역들은 이렇게 분양가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고분양가가 자신감 불구하고 발목을 잡았네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동안 청약 과열됐을 때는 입지고 가격이고 이제 네. 서울이나 경기권이면은 무조건 청약을 넣는 분위기가 잠깐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공급 과잉 패닉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단어도 쓰긴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은 이제 다시 좀 안정화가 되면서 가격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분양한 화성 동탄에 있는 네네. 동탄 레이크 파크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 지역이라서 전용 84가 4억대, 4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여기는 경쟁률이 24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아니, 저 같아도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앞서 굳이 방송 이거 더블도 네. 넘는데 이 돈을 주고 막 같은 경기에 사는 경기도민이 될 텐데 네. 굳이 이렇게 너무 10억도 넘는 돈, 뭐 이게 뭐 경기도가 안 좋다는 건 저도 경기도 주민이지만 10억을 넘게 주고 분양을 받는다면 그 분양을 받은 거에서 뭐 뒤에 소위 말해서 시세 차익 누리기는 좀 당장에 봤을 때 위원님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런 유불리를 좀 따져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수요자분들도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상담을 좀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체가 현금이 있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다소 높은 분양가를 하더라도 네네. 장기 거주할 거면 감안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또 대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또 고금리가 어쨌든 장기간 유지될 거고 금리가 지금보다는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전망이 좀 더 네. 과반수이기 최근에 그 때문에 하마스랑 저 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 유가도 어떻게 될지 전망할 네. 수 없고 네, 미국도 여기 좀 적극적으로 참전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 대한 그 아랍권 국가들 여론이 안 좋아서 지금 바이든도 좀 정치적으로 입지가 않차다 이게 금리에도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금리든 유가든 다 불안하니까 그런 말씀 저도 드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받았을 때 금리도 이자 부담도 당연히 본인의 되겠죠. 비용이잖아요. 현금 12억을 덥석 네.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금리 이자 부담을 계산하면은 연간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다 이제 네네. 감금하고서도 차익이 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이 분양가는 사실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분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또 이렇게 뭐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자기 마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고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고 옆에 눈치 보고 앞서 뭐 10억에 분양했으니까 우리도 뭐 11억대 하면 되겠거니가 12억 가까이 분양하고 하는 거는 너무 집값이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렇게 강명에 11억, 12억을 주고 갈 것 같으면 사실 제가 뭐 저도 다 시세를 파악하고 있지만 않지만 마포 같은데 평상시에 저희가 구축 레미안 같은 것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사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시세 차익이 붙어서 지금 강명의 12억이 압구정처럼 20억 아파트가 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한 20년 있으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겁니다. 뭐 투기를 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재테크나 살기 좋냐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냥 내가 뭐 가서 조금 손해봐도 이 집을 갖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분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대출을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대내적 악조건이나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자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내년 뭐 11월이나 내년 되면은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도 아마 네네. 또 이제 그 논의가 있을 거고 얘기가 네네. 나올 거고 또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단기간 이어질 거는 또 네네.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내 집 마련이나 청약 전략 짜실 때 이렇게 급하게 뭐 눈에 보이는 걸 빨리 하시기보다는 네. 앞으로 기회들이 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신중하게 본인의 현금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네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런 지금 이제 청약시장 오늘 뭐 결론을 좀 결론이라기 하기도 그렇지만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뭐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저런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금리가 조금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좀 본인 가계 사정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사들도 너무 이렇게 분양가를 마구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